자, 그러면 우리 수업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요 합격생 면접 사례 요걸 좀 보도록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합격생 면접 사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5번입니다. 구상형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례에 교사가 해야 할 행동 방안으로는 첫째, 가정과 연계를 통해 지각 또는 결석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례의 유아는 유치원에 제때 자,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요 사례는요, 이제 제가 낸 과제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낸 그런 사례예요. 자, 영상은 제가 요 해설을 하고 나서 제일 끝에 다시 자세하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근데 이제 합격생이 면접할 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뭐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하고, 또 둘째 무엇입니다. 부연 설명, 셋째 무엇입니다. 부연 설명. 이렇게 답하는 형태를 앞에 좀 보여드렸어요. 자, 우리가 논술에서도 두 가지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면접 답을 하실 때도 묻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첫째 무엇입니다. 둘째 무엇입니다. 이렇게 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면접을 정말 잘하시던 선생님이에요. 저랑 정말 많이 연습했고, 그리고 과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잘하셨던 선생님이고, 역시 예상대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이 선생님이 구상형 한 문제, 즉답형 두 문제 이렇게 해서 총 세 문제에 답변하신 것을 이 영상 제가 수업 설명을 다 마치고 그리고 영상으로 다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 이 문제를 좀 해설을 좀 해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 그거부터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오늘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자, 우선 저하고 요 시도별 면접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좀 보실 거예요. 자, 제가 우선 오늘 강의에서는 먼저 굉장히 중요한 기출문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추려가지고 의미 있는 것들을 좀 이제 너무 옛날 거는 말고 좀 최근 기출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추려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합격생 면접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요 만능틀이에요. 이게 이제 면접 만능틀입니다. 자, 이렇게 표 형태로 정리를 해가지고, 자, 제일 끝에 클로징, 면접을 하고 나서 제일 끝에 이상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근데 이상입니다 전에 뭔가 조금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몇 가지 형태로 정리해서 선생님들께서 면접 유형에 따라서 답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해놓은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구상형 문제로 좀 전에 드렸던 그 문제의 경우에는 유아의 문제 행동에 관한 거예요. 자, 문제가 면접 문제가 유아의 문제 행동 같은 유아 생활지도 문제 행동에 관한 거는 거의 단골손님이에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문제 행동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항의하거나 교사가 성장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클로징 멘트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것을 또 많이 묻기도 해요.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놨는데 이거를 나만의 답변 이런 식으로 연필로 조금 써놓으셨다가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답변하실 수 있게, 진짜 여기에는 32페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그런 면접의 중요 내용들이 32페이지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면접의 모든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진짜 이 만능틀만 돌리고 들어가셔도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격생들이 많이 했어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연필로 이제 좀 써놓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읽었던 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수기술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적어 놓으셨다가 나만의 답을 조금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지금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왜 중요한지 말해보세요. 이러면 뭐지 막 이럴 수가 있어요. 미리 준비를 해둬야 당황하지 않고 답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좋겠죠. 이 답은 이제 유아 측면, 교사 측면, 학부모 측면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이 만능틀은 32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딱 정리해 놓은 이런 사례니까 이 만능틀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쭉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은 1차에도 진짜 많이 나와요. 이 만능틀만 봤어도 내가 합격했을 텐데 이런 후회도 있었고, 이 만능틀을 봤기 때문에 1차에서도 정말 도움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자, 선생님들. 면접 준비는 지금부터 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시책 해설을 요걸 중심으로 좀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2023부터 2027까지의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획 프레임이기 때문이에요. 자, 요거는 관계부처 합동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에서 다 합동으로, 그러니까 전국 공통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각 지역도 해당되고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봄에 하는 요 강의에서 시책은 유아교육 발전 기본 계획 2023부터 2027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내용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유보통합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회적인 이음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 요걸 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시책 강의 제가 드리는 교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먼저 저는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요번 시간에는 합격생 면접 사례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상형 한 문제, 직답형 두 문제 요 사례부터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구상형 보시면, 자, 구상형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아동 생활지도, 문제적 유아의 문제행동 지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1차에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2차에서는 정말 단골 손님입니다. 문제행동 지도는. 자, 은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지각하고 적어도 하루는 결석하는 아동이에요. 자, 그리고 교실에서 놀이할 때 아이들을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애들이 다 싫어하겠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은수가 우리 놀이 방해해요. 은수랑 놀기 싫어요. 막 이런 불만을 계속 토로하는 거예요. 자, 얘의 문제는 뭐예요? 놀이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굉장히 많이 지각하고 결석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건가? 이런 문제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 구상 시간이 조금 있긴 하지만 짧은 구상 시간 내에 요거를 구상해서 바로 답변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구상형 문제의 답변 사례입니다. 자, 요 답변 사례도 한번 보시고 선생님들이 답변해 보시고요. 그리고 합격생 사례 영상은 틀어드릴 거니까 합격생 영상도 참고하셔가지고 요렇게 답변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답할 때 이제 요런 멘트가 조금 필요하죠. 처음에. 자, 유치원 교사는 문제 행동하는 유아를 잘 지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유아를 사랑해야 되고 전문성 있는 그런 교사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유아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유아의 이런 잘못된 점을 고쳐준다면 이 아이가 나중에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교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어떻게 뭐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꼭 얘기를 해주시고 세 가지를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 방안은 세 가지. 첫째 무엇입니다. 둘째 무엇입니다. 셋째 무엇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이 아이는 뭐가 문제예요? 일단 지각하고 결석하고 이게 너무 자주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답변을 하실 때 어떤 지도 사례를 얘기를 하실 때는 원인이 이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조금 필요해요. 자, 첫 번째는 지금 뭐가 있을까요? 얘가 지각하고 결석하는 거는 사실상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건강이 나쁘지 않은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죠. 예, 가정적으로 뭐 부모님 뭐 환경이 좀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리고 얘가 몸이 굉장히 아프다든지 이런 문제는 이 은수만 관찰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일단은 부모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얘가 결석하고 지각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자꾸 친구를 때리고 막 친구를 방해하고 이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폭력성이라든지 공격성이라든지 뭐 이런 유아의 좀 부적응 행동 있죠. 자, 부적응 행동을 지도를 해야 될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원인이 이런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친구들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그래서 얘도 이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일 나쁜 건 어떤 거예요? 너가 친구들을 자꾸 괴롭히니까 친구들이 너하고 안 놀아주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부적응 행동을 지도를 할 때 얘가 잘 사회성이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겠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교우 관계. 그쵸? 친구 관계를 잘 지도를 해주겠는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끔. 자, 여기 부적응 행동 지도부터 먼저 해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교우 관계. 이 두 가지는 이제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지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자, 여기 사례에서 제시된 은수의 경우에 지각과 결석이 잦기 때문에 부모님과 상담해야 한다. 자, 뭐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은수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은수와 상호작용하면서 얘가 왜 자꾸 폭력 그리고 친구의 물건을 막 뺏고 이렇게 자꾸 안 좋은 행동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하고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구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재해 주려고 노력할 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할 건지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요거 이제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5번입니다. 구상형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례에 교사가 해야 할 행동 방안으로는 첫째, 가정과 연계를 통해 지각 또는 결석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례의 유아는 유치원에 제때 등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육과정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상담이나 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두괄식으로 굉장히 조리 있게 얘기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구상형 문제 답하는 거 선생님들께서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구상형 문제 보셨어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즉답형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